네, 안녕하세요. 너무 이 과분한 이 소개 감사드리고요. 이 새해에 건강에 대한 이 또 강의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해드릴 거는 아무래도 새해니까 우리가 한 살 더 먹었지만 나이는 들지만 우리가 늙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항로와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많이 말을 하죠. 근데 저도 사실 53세거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 살아갈 날이 산 날보다 좀 적은데 그 100세 시대를 과연 우리가 노년의 시간을 길게 보낼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처럼 정말 20대, 30대 이 쌩쌩함을 100세 시대까지 가지고 갈 것인지 과연 우리 인생을 이렇게 100% 완벽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저도 사실 작년에 요렇게 나이를 잊고 사는 활력 비결 그래서 나이 들지 않는 절대 원칙이라는 책을 작년에 출판을 했는데요. 이걸 하게 된 이유는 저도 오히려 40대 때 조금 일찍 갱년기를 겪고 그때 많이 힘들어하다가 제 환자분들 중에 70대인데도 50대 같이 정말 50대인데도 30대 같은 활력으로 쌩쌩하게 있는 분들을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생활 습관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제가 담아놓은 책이고 사실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은 저기 예스예요. 예스 요법이 뭐냐? 영거. 내 나이보다 조금 더 젊게 살기 위해서는 eat well. 잘 먹어야 되죠. 잘 먹고 sleep well. 잘 자고 stay active. 항상 틈틈이 움직이고 스트레스 리스. 스트레스를 관리하다 보면 우리가 나이는 정말 들지만 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쌩쌩하게 활기차게 살고 싶은데 그 건강 수명을 늘리는 데는 이런 위험 요소들이 내 건강 수명을 깎아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가 우리가 뭐 알듯이 뭐 고혈압, 당뇨, 뭐 흡연, 음주가 있지만 제일 많이 깎아먹는 게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좋은 식습관과 또 이게 영양 보충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결국은 이 항노화라는 거는 젊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에만 초점을 주는 건 정말 오해예요. 건강하게 나이 들기. 나이가 드는 게 아까 우리 진행하신 분이 정말 한 살 더 먹어서 억울하다고 했는데 사실 나이 드는 건요. 액티브하게 에이징 할 수 있고 웰 에이징, 저 같은 경우는 요즘은 또 뷰티 에이징. 나이 들수록 오늘보다 더 젊은 내일이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노화는 내 몸 세포를 뭐 무슨 뭐 안에 뭘 넣고 뭐 줄기세포 뭐 요즘 그런 얘기하는데 그렇게 억지로 젊게 하는 게 아니고 내 몸 상태를 좀 정확하게 진단해서 내 몸의 약점,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한지, 내가 호르몬이 조금 뭔가 망가졌는지, 아니면 내가 뭐 근육량이 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최고의 건강 상태를 오래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그러려면 본인의 신체 기능을 정말 최대한 끌어올려서 2030 이 시절처럼 건강에 이로운 방향으로 재정비해야겠죠. 그러려면 결국 중요한 건 먹는 건데요. 건강 식습관도 중요한데 요즘 이 영양 보조제의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전에는 그냥 식단만 건강하게 골고루 먹으면 됐거든요. 근데 이전에는 60세, 70세에 살았지만 요즘은 평균 수명이 여성들은 거의 85세, 남성들도 80세. 옛날보다 거의 한 뭐 십수년, 뭐 많게는 20년이 길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먹는 것만 갖고 안 되고 영양 보조제가 같이 들어가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 드는 건 우리가 막을 수 없죠. 절대 불변의 원칙이지만 늙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노화의 속도를 조절하는 그런 주체가 이런 식습관과 영양 보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과 균형 있는 영양제 섭취는 결국 좋은 장을 만드는데요. 이 몸 안에 있는 장 제가 뒤에 또 얘기 드리겠지만 장이 결국은 면역도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고 항노화 호르몬 조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노화를 얘기하면 이 비만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비만은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고혈압, 뭐 콜레스테롤, 당뇨도 일으키지만 정말 중요한 건 염증성 노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수마을에 있는 분들이나 우리가 정말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이는 들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있죠.
왜냐하면 비만이 안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그게 노화를 더 가속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방송에서도 나이살이 염증성 노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제 다이어트는 뭐 그냥 적게 먹고 운동만이 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강한 노화의 활력 핵심은 결국 내가 뭐 살 빼고 다이어트 이런 게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되는데요. 이 다이어트는 뭐 저도 비만 전문의 20년 진료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 여기 있는 다이어트 방법들이 그나마 이제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고 논문들도 많이 나온 건데 저탄고지 많이 들으셨죠?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 또 여러분들이 아는 뭐 황제 다이어트, 뭐 칼로리 제한식, 뭐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간헐적 단식, 뭐 당지수 다이어트, 낮은 당지수 그리고 소식하자 이런 것들이 결국 공통점이 저탄수화물 저인슐린 다이어트라는 거예요. 결국 인슐린이라는 얘기를 또 제가 뒤에서 좀 풀어드릴 건데 인슐린과 혈당을 낮게 유지하는 게 결국 적정 체중 유지에도 중요하지만 내가 덜 늙고 노화도 천천히 오게 하고 건강한 노화, 굿 에이징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근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뭐 살이 찐다 이런 거는 장기간에 정말 우리가 먹는 거하고 쓰는 에너지가 똑같으면 체중이 유지가 될 텐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년간, 십수년간 장기간에 걸쳐서 남아도는 에너지 때문에 결국은 내가 비만이 되고 거기서 염증성 노화가 되는 건데 이 에너지라는 건 여러분 생각할 때 나 많이 먹어 고칼로리 식이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안에 식단 조성이 나는 남들보다 적게 먹지만 식단 조성이 탄수화물 위주, 단당류 위주면 살이 찔 수밖에 없고 에너지가 소비가 안 되고 그 안에 이제 우리가 탄수화물 위주로 먹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거나 또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것 때문에 살이 찌는 몸이 될 수밖에 없고요. 요즘은 또 비만, 세균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뭐 요즘 유산균, 뭐 프리바이오틱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몸 안에 장내 세균총, 요즘은 장내 생태계라고 하는데 요거에 따라서 안에 또 나쁜 균들이 많으면 안에 식욕 조절이 안 될 수밖에 없고 조금 더 어려운 얘기로 들어가면은 몸 안에 에너지 대사하고 운동하는 게 결국 미토콘드리아라는 이 기관이 잘 움직여야 되는데 요 기능 저하가 되면 또 결국 또 에너지가 쓰지 못하니까 남아돌 수밖에 없고 그 외에도 염증, 당독소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살을 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몸에 있는 지방이 없어져야겠죠. 지방이 염증을 일으키고 우리는 결국 건강 체중, 적정 체중 유지해서 젊고 쌩쌩하게 이 노화를 갖다가 조금 더 속도를 천천히 하고 살고 싶으니까 이 지방 조직이 분해되려면 이 네 가지를 잘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체지방 관련 호르몬, 대표적인 인슐린 얘기를 해드릴 거고 두 번째는 지방이 그냥 분해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안에서 지방 분해하고 살이 빠질 때는 여러 조효소들이 필요한데 그 조효소가 결국 비타민, 미네랄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 어떤 영양소를 잘 챙겨 드셔야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장내 세균총 내 안에 장에 유익균이 많아져야지 결국 식욕 조절도 되고 살이 안 찌는 몸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네 번째는 정상적인 에너지 대사 활동, 미토콘드리아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살은 아까 말씀드렸죠. 만성 염증 덩어리인데 특히 뱃살, 다른 뭐 상체 하체보다 뱃살은 결국 장내 세균이 굉장히 연관됐다 논문들이 제가 20년 비만 전문이지만 10년 전서부터 이게 의학적으로 이제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비만은 칼로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안에 장내 세균들,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그런 것들이 같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들이 이제 의학적으로 밝혀진 거죠. 그래서 그 세균 검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 소변 유기산 검사라고 소변을 가지고 초록색이 정상인데 저 빨간 게 밑에 일반 세균 대상을 보면 빨간 쪽이 많으면 저렇게 내가 비만 세균이 많아서 남들보다 똑같이 먹어도 살이 찌고 오히려 운동을 해도 효과가 없고 이런 이제 그 원인들을 찾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익균, 유산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표적인 유익균이 프로바이오틱스죠. 프로바이오틱스 우리가 뭐 유익균을 사람들이 유산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반적인 분들은 그냥 똑같다고 보셔도 되는데 아주 엄격하게는 유산균은 몸 안에 이제 그 젖살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그 건강에 유익한 균을 말하는 거고 유익균은 그야말로 젖살을 만들지 않아도 몸에 건강을 갖다가 유익하게 하는 균들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가 장이 우리 몸에 인간의 세포가 30쪽인데 이 안에는 100조 개의 장에 균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이제는 이 유익균, 뭐 유산균이 하나의 세균들이 아니라 우리 몸무게 1, 2kg를 차지하니까 하나의 기관이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뭐 간,
뭐 콩팥, 뭐 위 이렇듯이 내 몸의 유익균들도 하나의 장기라고 보고 이 장기 관리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몸 안에 유익균을 늘리는 게 중요하겠고요. 여기 유산화에서도 보니까 프로바이오틱스 한 포당 100억 마리가 들어있고 또 대표적인 박테리움 우리가 비피로박테리움, 락토바실러스 굉장히 대표적인 유익균이죠. 그리고 이제 요 제품을 제가 보니까 좋은 게 우유 미함인데 생각보다 이 우유에서 이게 배양해서 한 유익균들이 많이 유산균이 많이 있는데 우유 알러지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유 알러지 있는 분들은 어떤 유익균을 줄까 참 고민을 했었는데 여기 우유 미함이고 또 요 안에 이눌린이 함유돼서 이눌린은 유익균들이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먹이가 되기 때문에 아마 프로바이오틱스지만 이 안에 프리바이오틱스가 같이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제가 볼 수가 있고요. 결국은 이렇게 모든 의학 저널들이 논문들이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환경 이게 화두예요. 특히 2021년도 앞으로 한 뭐 2, 3년 동안 굉장히 장내 이 미생물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하나의 소화기관뿐이 아니라 얘네들이 유익균이 물론 장 운동도 촉진하고 배변도 원활하게 하지만 림프 조직 안에 우리가 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면역력 좋아져야 돼요. 뭐 장이 면역 기관이야 하는데 맞습니다. 이 장이 림프 조직에 관여해서 우리가 아는 이 림프구 또 우리가 아는 호중구를 활성화해서 장이 건강하고 장이 튼튼하면 면역력도 좋아진다는 거고 이 안에 대표적인 우리 몸을 좋게 하는 균이 락토바실러스 비피도 박테리움이 대표적인데 아까 유산화의 그 유산균에도 대표적으로 50대 50 많이 들어있죠. 근데 이제 유산균이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장까지 가서 효과를 잘 봐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장애물이 많이 있죠. 위에 들어가서 위산에서 견뎌내야 되고 또 담즙에 그 좀 견뎌서 제장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는 좋은 유산균 마리수도 중요하지만 먹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균이 먹고 살아야 되는 먹이가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 여기 쉽게 말하면 식이섬유예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있고 좋은 균이 들어있으면 저렇게 한 마리가 안에 들어가서도 안에 장내 생태교가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으면 2,500억 마리까지도 증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식이섬유를 물론 채소로 많이 드시는 것도 좋고 그게 생각보다 채소를 틈틈이 뭐 직장생활하면서 채소를 잘 못 먹겠다 이런 분들은 요 파이버즈 플러스 보니까 차전자피 식이섬유 함유가 돼 있고 여기 또 이눌린이 아주 대표적인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그런 식이섬유거든요. 그래서 이눌린도 들어있고 하루에 한 24g 풍부한 식이섬유를 제공하는 요 파이버즈 플러스를 드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식이섬유에 대해서도 장내 환경이 많이 이렇게 연구된 것만큼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됐는데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알려드렸고 엄지여제왕에서도 요 단세 지방산 주스를 만들어 먹어라 뭐 이런 내용으로도 제가 방송을 한번 했는데요. 이 단세 지방산이 뭐냐면 우리가 이전에는 식이섬유를 먹으면 그냥 소화가 안 되니까 식이섬유를 먹어서 안에 좀 장 안에 부피를 소화가 안 돼서 늘리게 해서 대변이 좋아지고 식이섬유 먹으면 화장실 잘 가. 뭐 대변이 좀 이렇게 원활하게 나온다 정도 알고 있었는데 이 장내 유익균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면서 좋은 균이 들어가면 이 식이섬유를 조각조각 분해해서 저희 그림같이 파이버가 식이섬유인데 좋은 박테리아가 조각조각 분해해서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저기 아세테이트, 뷰틸산, 프로피온산 이렇게 단쇄지방산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저 단쇄지방산이 무슨 의미가 있냐? 제가 있으면 대장에서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대장암도 예방하고 장이 더 건강해지고 심지어는 제가 위에 옆에 그림이 저 뇌인데 뇌에다가 저 단쇄지방산 신호를 보내서 식탐도 조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장이 좋아지면 원장님 이전보다 저 똑같이 먹으려고 하는데 식욕이 줄었어 이러는 게 저런 식이섬유가 좋은 균이 있어 분해되면 단세지방산이 천연적인 식욕 조절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식이섬유의 대사물질이 단세지방산이 있는데 누구나 다 단세지방산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식이섬유를 먹고 좋은 유산균이 있어서 그걸 분해하면은 저 단세지방산이 많이 만들어지고요. 단세지방산은 저 네 가지 대표적으로 장 연동 활동을 촉진시키고 염증을 없애주고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들 약 먹고도 콜레스테롤 안 떨어지면 저 단세지방이 많아지면 콜레스테롤도 떨어지고요. 마지막으로 식욕 억제를 뇌하고 서로 신호를 전달을 해서 식욕 억제를 시키기 때문에 지방 축적도 억제하고 몸에서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살 빼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적게 먹는 게 아니라 식이섬유 잘 챙겨 먹고 유익균 잘 유산균 들어가서 단세지방산을 많이 먹으면 오히려 몸이 살도 빠지지만 식욕 조절도 저절로 되는 그런 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주 대표적인 그런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얘기를 해드렸고, 그다음 지방 분해하는데 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인슐린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방송이나 뭐 유튜브 강의도 많이 들었겠지만, 사실 인슐린이 이전하고 똑같이 그냥 당뇨 환자 치료약이 아니야, 요것뿐만이 아니죠. 많은 기능이 있는데 결국 적정 인슐린을 유지해야지 항노화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과 항노화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 인슐린은 물론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빵을 먹고 뭐 밥을 먹고 떡을 먹고 이렇게 탄수화물, 뭐 과자를 먹고 이럴 때 이 인슐린이 확 올라가서 그 먹은 것들의 기본 단위인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인슐린이 내가 너무 탄수화물 위주로 먹거나 단당류를 많이 먹거나 또 가공식품을 많이 먹으면 인슐린이 기능이 망가지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나는 오히려 많이 먹었는데 식탐이 계속 조절이 안 돼서 식욕 조절을 방해하고, 인슐린은 당대사만이 아니라 결국 지방대사도 조절하고 노화도 조절하는 호르몬으로 많이 밝혀졌죠. 대표적인 게 당독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노화하면은 활성산소 많이 들었죠. 햇빛 보면은 광노화, 햇빛 보면 몸에서 활성산소 많이 만들어져 갖고 노화를 일으킨다고 하는데, 이 안에 당 독소도 당 노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당이 적정하게 몸에서 에너지로 쓰이는 에너지원이 맞는데, 이게 과다하다 보면 단백질이 딱 달라붙어서 당 독소가 되고, 결국 여러분들 단백질, 특히 피부의 단백질 대표적인 거 콜라겐 있잖아요. 이 콜라겐하고 포도당이 만나면 노화 독소로 일으키기 때문에 나는 뭐 크게 한 거 없는데 내 친구가 보니까 나는 그냥 뭐 조금 뭐 주스 좋아하고 뭐 에너지 음료 좋아하고 밥은 많이 안 먹는데, 나중에 보면 당도수 높은 분들이 친구들보다 같은 나이 동년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당독소, 당노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인슐린 호르몬 관리를 잘 해야겠고요. 결국 이렇게 인슐린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제일 중요한 건 역시 탄수화물도 탄수화물 정제당, 설탕 뭐 내지는 과당, 또 내지는 뭐 가공식품, 식이섬유가 많이 없으면 혈당이 몸에 빨리빨리 흡수돼서 인슐린 막 널뛰기를 하니까 그만큼 당독소가 많이 생기고요. 또 탄수화물을 많이 안 먹었다 그래도 코티졸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스트레스만 받아도 왜 사람들이 막 당겨 땡기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 역시 안에 인슐린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식탐 조절도 안 되고 노화도 빨리 올 수 있고, 또 이렇게 인슐린이 높으면 인슐린은 염증을 많이 만들어낸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인슐린을 갖다가 많이 망가뜨릴 수 있고요. 결국 이 혈당을 낮게 유지해야 되는 게, 비만하고 당뇨도 예방할 수 있지만 우리가 노화를 예방할 수 있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면 지방산화도 촉진시켜서 날씬한 몸도 되지만 결국 남들보다 젊게 사는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을 어떻게 그럼 낮게 하냐? 정말 중요한 건 물론 음식을 적게 섭취하는 건데, 적게 섭취하는 게 무조건 굶고 줄이고가 아니라 적게 섭식을 하지만 이 안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을 잘 챙겨 먹어야겠고, 또 운동을 하다 보면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혈당을, 이 안에서 근육이 많이 쓰기 때문에 혈당을 낮게 하는 거고요. 또 근육을 늘리는 거, 결국 체지방을 줄이는 게 혈당을 낮게 하는 그런 이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쉽게 그림을 보면, 밥을 먹고 위에서 밥이 이렇게 에너지 포도당으로 분해될 때 췌장에서 인슐린 저 차를 내보내죠. 그래서 저 포도당을 실어갖고 신호를 보내서 밑에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 저게 에너지 만드는 공장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공장에서 이제 내가 밥을 먹었으니까 에너지로 쓰세요. 그래서 제대로 저렇게 쓰면 우리가 배불러 하고 세포가 뇌에다가 신호를 보내고, 포만감이 되니까 이제 그만 먹어야지 하고 식욕이 억제가 되죠. 그래서 인슐린은 단지 그냥 뭐 혈당만 낮추는 게 아니라 우리 식욕 조절도 하고 몸 안에 혈당을 잘 유지하는 그런 호르몬인데, 우리가 저렇게 지금 보니까 과부하가 걸렸어요. 우리가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제당 위주, 우리가 또 뭐 여러 가지 뭐 주스 내지는 한 번에 과식, 폭식 이렇게 하다 보면 음식을 먹지만 인슐린 차가 어때요? 와갖고 교란이 일어나요. 음식을 먹어서 인슐린 세포 안으로 넣어야 되는데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 못 들어가니까 인슐린은 저 포도당 어디다 갖다 넣냐? 지방 세포에다 갖다 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슐린이 망가진 분들은 남들보다 많이 안 먹었는데 먹으면 자꾸 지방을 축적하는 몸이 돼서 원장님 저는 많이 안 먹는데 자꾸 뱃살이 늘어나요. 이런 분들 보면 인슐린 기능이 많이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인슐린 기능을 좀 정상화시킨 다음에 다이어트를 하셔야 효과를 볼 수 있고,
나는 먹었지만 안에 세포에 들어가서 잘 먹었어 이제 그만 먹어야지 하는 뇌에다가 식욕 전달을 못하게 되니까 나는 음식을 먹었지만 뇌는 항상 배고픈 거죠. 저렇게 배고파 이렇게 느껴지고 그러다 보면 또 뇌에서는 식탐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게 계속 시그널을 보내서 결국 인슐린 조절을 하지 못하면 식욕 조절도 안 되고 살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우리가 먹는다는 거는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저렇게 팻, 지방, 카보하이드레이트, 탄수화물, 단백질이 몸 안에 들어가서 저런 사이클이 다 돈 다음에 밑에 ATP라는 에너지가 반짝반짝반짝 나와야지 우리가 건강하고 몸 안에 피곤도 없고 에너지를 쓸 수 있고 젊게 살 수가 있는데 저 안에 보면은 조그맣게 해서 잘 안 보일 수 있죠. 비타민 1, 2, 3, 5, 마그네슘, 뭐 망간, 또 비타민 1, 2, 3, 5 굉장히 비타민 미네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비타민 B군하고 마지막 ATP 만드는데 코엔자임 Q10이 필요하죠. 그래서 에너지 섭취할 때 특히 나는 적절하게 먹어도 자꾸 살이 찐다. 나는 왜 이렇게 몸이 피곤하고 건강검진에 문제가 없는데 몸이 음식을 먹어도 늘 피로감에 에너지가 쌩쌩하지 않다 그러면 주 안에 필요한 대표적인 비타민 B군이나 코엔자임 Q10이 뭔가 부족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푸드를 먹으면 에너지까지 여러 가지 비타민 미네랄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코엔자임 Q10은 사실 음식으로 뭐 고기나 이런 생선에 있는데 생각보다 함량이 많지가 않고요. 40대 이후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사실 강력한 항산화제이기도 하지만 다이어트 할 때 제가 체중 감량이 한 3, 4kg, 5kg 되면 그때부터 에너지 대사가 떨어지니까 코엔자임 Q10을 꼭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지금 쿠키논에도 보면은 90ml 코엔자임 Q10이 들어있고 이 코엔자임 Q10은 다이어트 말고도 혈압 조절도 도움이 되고요. 강력한 항산화제라 우리가 이제 안티에이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국 주식이 탄수화물이니까 탄수화물 대사에는 저기 이렇게 보듯이 아까 여기 그래프에 보듯이 카보하이드레이트가 탄수화물인데요. 밑에 사이클에 비타민이 굉장히 필요한데 B군 1, 2, 3, 5 밑에 1, 2, 3, 5 마그네슘, 코엔자임 Q10 그래서 특히 탄수화물 대사 우리가 밥심으로 사는 사람들 비타민 B군을 꼭 잘 충분히 섭취하셔야겠고요. 체내에서 합성 힘든 이렇게 비타민 B 복합체가 있는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 3, 5는 주로 에너지 대사, 탄수화물 대사에 많이 쓰이고 비타민 B6 피리독신은요. 단백질 아미노산 이용해도 쓰이는데 주로 신경 전달 물질에 쓰여서 내가 스트레스 많은 사람들 내가 스트레스 많이 받아갖고 자꾸 단계 땡기는 분들은 저 비타민 B6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행복 호르몬을 만드는데 필요한 그런 비타민이기 때문에 비타민 B6 필요하고 B7은 우리가 탈모 피부염이 이게 부족하면 생기죠. 그래서 저거는 우리가 이제 뷰티 비타민 B7 비오틴은 우리가 주로 이제 다이어트 하다 보면 또 탈모 생기잖아요. 그래서 또 필요하고 엽산 또 B12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혈관 대사 쪽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헬스팩에 보니까는 뭐 대표적인 제품이라고 하는데 14가지 비타민과 9가지 미네랄이 한 팩으로 들어서 다이어트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외에도 사실 항산화 아까 코엔자임 Q10이 항산화 역할을 많이 하는데 여기 포도 추출물, 뭐 녹차 추출물, 뭐 토마토 추출물까지 들어있고 또 한 번에 들어있고 먹기도 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드시면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분들은 특히 B군 흡수를 방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꼭 비타민 B군을 신경 써야 되는 게 당뇨이신 분들이 있죠. 뭐 본인들 말고도 부모님들 당뇨병 약 중에 메포민이라는 약을 제일 많이 쓰고 아주 오래돼서 좋은데 저 약을 오래 드시거나 우리가 속쓰리면 제산제 많이 먹죠. 뭐 그런 제산제들이 비타민 B12 흡수를 방해해요. 그리고 또 내가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비타민 B 흡수가 저하되고 또 내가 아무래도 이제 뭐 견과류 야채를 잘 안 먹으면 비타민 B군이 부족하고 다이어트 할 때는 장에서 비타민 B군 흡수력이 떨어진다 그러고 채식주의자들도 이렇게 비타민 B6, 뭐 12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B군은 정말 잘 챙기셔야 되는 그런 비타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